걸 만들어냈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최고의 그 스파닝 트리는 MST라는 거구나, RST라는 거구나, 뭐 이런 거가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밴드위스 도메인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밴드위스 도메인은 일단은 속도가 느리다는 거, 그 다음에 속도가 차이가 있을 때 통신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속도 차이 같은 경우는 스위치하고 노드 간의 어떤 속도 네고시에이션과 내부적인 버퍼링을 통해 갖고 10메가의 속도하고 100메가 속도가 둘이서 통신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이더넷 같은 경우는 속도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고정이 됐죠. 10메가, 100메가, 기가, 10기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 속도가 빠른 놈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낮은 놈들도 좀 묶어가지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또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채널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링크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아까 그랬잖아요. 브로드캐스트가 발생하면 모든 포트나 모든 노드가 다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들 CPU가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돼요. 브로드캐스트가 많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이게 그래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노드 수를 확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안에 한 256대 이상이 되면 한번 브로드캐스트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브로드캐스트만 처리하는 시간 다 보내. 그래서 노드 수를 확장할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를.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우리 회사가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네트워크의 노드도 지금 뭐 몇 노드래? 한 6,000 노드에서 뭐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VLAN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VLAN. 버추얼 랜이라고 하는. 그래서 VLAN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한 VLAN 하나당 한 256대씩 갖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너 VLAN, 인트라 VLAN, VLAN 안에서는 지네들끼리 통신이 돼. 근데 VLAN과 VLAN 통신하는 거 있잖아요. 엑스트라 VLAN 또는 인터 VLAN 간에 통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 VLAN을 통신하게 하는 기능이 만들어졌어. 그게 바로 뭐예요? 인터 VLAN 라우팅이죠. 근데 이 인터 VLAN 라우팅을 했더니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스위치하고 라우터는 거의 속도 차이가 거의 10배 정도 난다고 그래요. 똑같은 자원과 리소스 가져가면 라우팅 처리보다는 스위칭이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근데 하나의 스위치에 같은 VLAN 쓸 때는 얘네들까지 통신하는데 한 10배 정도로 통신하는데, 이걸 두 개를 갖다 VLAN 쪼개갖고 인터 VLAN 라우팅을 수행해보면 이게 뭐 속도가 한 배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레이어 3 스위칭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시스코 같은 경우 멀티레이어 스위칭이라고 그래요. 라우트 완스 스위치 맨이라는 기법을 통해 갖고 한 번은 라우팅하되 나머지 전부 다 스위칭 해버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VLAN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VLAN을 만드니까 속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또 이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멀티레이어 스위칭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세프 같은 게 더 구성인자가 될 수. 예, 근데 그 세프는 우리 스위칭 쪽에서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왜냐면 그거는 L3 스위칭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MLS는 L2하고 L3를 좀 이렇게 섞어 놓은 형태예요. 나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는, 근데 그거는 라우터에서 개발이 된 거예요. 스위치에서 개발된 거는 MLS고, 시스코가 라우터 쪽에서 개발한 건 세프고. 그거 외에도 다른 데도 되게 많아요. 이거 비슷한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중간에 그런 어떤 그 라우팅 기능을 한번 배우고 바로 그냥 L2로 넘겨주는 그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VLAN을 또 나눠 놓으니까 VLAN과 VLAN 간 통신하려면 반드시 같은 VLAN에 속하는 포트끼리 케이블을 연결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VLAN이 많게 되면 케이블 숫자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포트가 너무 많이 소요되더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하나의 물리적인 링크에도 여러 개 VLAN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냐면 트렁크라고 그럽니다. 트렁크. 이것도 좀 이따 제가 트렁크가 뭐고 채널이 뭐고라고 하는 것도 용어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여기서 말하는 트렁크라는 거는 ISL 인캡슐레이션이나 802.1Q 또는 다들Q 태깅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트에 VLAN들을 어떻게 됐냐면 분류해서 통신하게 해주는 기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 기술의 요약이고 잠깐 한 쉬었다가 그 이후부터 요거 하나씩 쪼개갖고 이것들이 뭔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거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서 새로운 게 뭐가 개발이 됐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죠. VTP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VTP는 시스코에서 개발한 건데 이 VLAN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교환하지 않아도 각각의 스위치에서 따로따로 정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벤더들은 따로따로 정의해요. 근데 그 일관성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코에서는 VTP라는 걸 만들어서 일종의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레플리케이션 시스템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VTP 서버라는 놈이 VLAN을 만들면 VTP 클라이언트한테 그걸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그걸 받아서 멤버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VLAN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이야.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하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써도 돼. 각자 모든 스위치에서 그냥 따로따로 정의하면 돼. 근데 스위치 숫자가 원체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그것도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VLAN 이름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VTP고 요것도 나중에 새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SRP나 VRRP나 GLBP는 우리 스위치하고 관련은 없지만 스위치가 대부분 엔드 노드들을 많이 연결하고 있어요. 마지막 종단의 컴퓨터들을.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그 가용성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얘네들. 그래서 그런 가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쪽의 가용성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L3 쪽에서 만든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위치 쪽에 좀 같이 포함이 돼 있죠. 요것들도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쉬죠.